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네, 21번부터 25번 마지막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보기 보면요. 30은 뭐로 표기한다? 반면에 알파벳은 숫자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파악해서 네, 알맞은 숫자와 알파벳을 만드는 겁니다. 1에서 49를 셀 때 다음과 같은 명칭과 규칙을 사용을 합니다. 1에서 5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6에서 9는요.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오를 앞에다 쓴다. 즉 6은 1에다가 오를 붙인 오타이 이런 식으로 쓴다. 10은 5가 2개 더해진 것으로 2개의 5이니까 이 루나라는 거에다가 루나를 2번 써준다라는 거네요. 루나. 그다음에 15는 3개여서 톨루나 톨루가 이제 3 이니까 여기 있죠. 이거를 2개를 붙여준다. 즉 곱셈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5를 포함하는 숫자 2개의 곱이다라는 규칙을 줬고요. 11부터는 더하기라는 뜻을 가진 i를 중간에 넣고 1에서 4 사이의 숫자를 순서대로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11은 루나 이 타이 이게 그냥 더하기 부호라고 보면 되겠네요. 타이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17은 15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죠. 15는 톨루루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이 루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아가 2니까. 자, 기억의 30을 먼저 구해봅시다. 얘는 5의 배수죠. 6에다가 5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은 뭐죠? 오타이라고 앞에서 나왔고요. 오타이 루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발이 앞에 5가 붙어 있습니다. 5가 붙은 거는 앞에 5를 더해준다는 얘기죠. 5발이 하면 9잖아요. 그죠? 4에다가 5를 더한 9가 되는 거고, 거기에 루나가 붙어 있으니까 9에다가 5를 곱한 4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1번이 되는 거죠. 뒤에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더하기 톨루 3이니까 48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앞만 계산해 봤을 때 45가 나오니까 45보다 높은 48이 정답이 되겠죠. 23은 될 리가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2번입니다. 요거는 도형 가지고 푸는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해보면 되거든요. P가 1을 이동할 때는 선을 따라서 한 칸 움직인 지점에서 우측으로 45도 꺾어서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 갔다가 오른쪽으로 꺾는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는 못 꺾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3회 이하로 이동해서 위치할 수 있는 곳만을 옳게 묶은 것은 자, 먼저 뭘 해 볼까요? 가까이 있는 B부터 먼저 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B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B 안 들어간 거 먼저 지워 주고요. 자, 그러면은 A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한번 갔다가 요렇게 한번 갔다가 요렇게 가면은 결국 이제 A 근처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A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은 D는 당연한 거고 2가 되는지만 보면 된단 말이죠.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우측 한 번, 또 전진해서 두 번, 뭐 이렇게 뭐 어쨌든 2랑 멀어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는 불가능한 거고요. 정답은 2 번이 됩니다. 직접 한번 많이 해 보세요. 다음으로 23 번입니다. 요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정당 회계 책임자가요. 11년부터 12년 말까지 회계 보고를 한 총 횟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랑 참여한 연도입니다. 먼저 참여를 안 한 연도는요. 이 시점부터 그 종점까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한 연도는요.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는 당의 선거일 후 30일, 대통령 선거 40일 후에 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 있죠. 21일부터 당의 연도 그 말일까지 이거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국은요. 이거에 따라 보고를 했고요. 10년에는 공직선거가 없었대요.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10년 거를 언제 한다? 이때 2011년 2월 15일에 이 10년도분을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년 12월 5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12년 3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나눠줘야죠, 이거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자 20 일까지 선거일로 20 일까지의 정치 자금이니까 25일 거는 언제 해 준다? 40일 뒤에 한다고 돼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40일 후죠. 선거는 5 일에 치렀으니까 40일 후 대충 계산해 보면 2012년 1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예 요거 한 건이 있는 거고 나 여기 있죠. 21일 후부터 즉 12월 이 11년 12월 26일 거부터요. 31일 건 언제 보고해요? 12년 2월 15 일에 보고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년 3월 15 일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12년 1월 1 일부터 12년 한 4월 초까지 4월 5 일이라고 대충 계산을 합시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날짜는. 이거는 언제 보고합니까? 선거일 후 30 일 그죠? 선거가 3월 15 일이니까 이거하고 30 일이면 예 12년 4월 15 일이 되겠네요. 예 이때까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어쨌든 다음 연도에 하니까 2013년 몇 월에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날짜는 11 년부터 12 년까지만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총 4 번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2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A 장관이 F랑 소통을 하려면요. 3 명의 통역관 니은 통역관이 정밖에 없으면요. H 장관은 3 명의 장관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통역관 정이 없으면 G는 소통을 못 한다. 8 명의 장관, 4 명의 통역관이 모두 회담에 참여하면요. 모든 장관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개 장관이 회담을 위해 모였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개최돼서 통역관이 충분히 없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통역을 거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장관이 통역관의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하네요. 예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쭉 풀어 볼까요? A가 F랑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팔어고 F가 에스파뇰입니다. 이 2 개의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네팔어랑 에스파뇰 있는 사람들을 동그라미 쳐 봅시다. 네팔어 여기 있고 에스파뇰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을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을병을 또 연결을 시켜 줘야 되니까 한국어랑 영어 둘 다 가능한 이 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을, 병, 정 3 명의 통역관이 있어야 연결해 가지고 A랑 F가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거고요. 기억 안 들어간 거 빼면 어쨌든 다 봐야겠네요. 통역관이 정밖에 없으면요. 즉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어 H 장관은 3 명이랑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H는 한국어밖에 못합니다. 근데 정이 한국어랑 영어랑 스와힐리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 스와힐리어 이렇게 되죠. G도 스와힐리어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B, E, G 해서 맞는 거고요. 통역관 정이 없으면 지금 디귿은 아예 볼 필요가 없네요. 그죠? 리을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디귿 한번 볼게요. 정이 없으면 G는 아무랑도 의사소통을 못 한다는 건데 G랑 E랑 통역을 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E가 영어 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전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리을 모두 참석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해당되는 언어들 다 동그라미 쳐 주면 되거든요. 한번 해 볼게요. 자 네팔어 먼저 동그라미 치고요. 네팔어 여기 있고 영어 되는 거죠. 네팔어 하면은 영어 그럼 또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쭉쭉 이어가자는 거죠. 스와힐리어 동그라미 치고 여기도 스와힐리어 되는 거고 자 한국어도 되겠네요. 한국어 그 우즈벡 여기 있고 에스파뇰 여기 있고 네 그럼 이제 C랑 D만 연결이 되면 끝이죠. 예 러시아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모두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예 3 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5 번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상당한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수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고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대략적으로 가정을 하고 숫자를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뒤에 2010 년도 후반이나 2020 년도 21 년도 기출 보면은 제가 이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떤 숫자를 가정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맛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세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보기 보면요.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2 배다. 니은 일본의 벼 재배 면적이 A국보다 400 헥타르가 크면 연간 쌀 생산량은 A국보다 많다. 인도는 11,000톤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어찌 됐든 해야 될 것 같은 지문입니다.
전 세계 벼 재배 면적의 90%가 아시아에 분포한다고 됐고요. 현재 벼를 재배하는 면적을 나라별로 보면 인도가 4,300, 중국 3,300,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방글, 베트남, 타이, 미얀마, 일본 순으로 이어진다. A국은 일본 다음이다. 즉 꼴찌다. 반면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전 세계 생산량의 30%, 다음이 20% 인도,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요, A국이 헥타르당 5톤이래요. 가장 많고, 일본이 4.5톤이다. A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3배라고 합니다. 현재 A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기업부터 봅시다. 일단은 생산량의 전 세계의 30%다. 그 다음에 인도가 20%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세계의 쌀 생산량을 1만 톤이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3,300이죠. 30%니까 3,000이고요. 인도는 4,300이고, 거기에 20%니까, 1만에 20%니까 2,000이 됩니다. 여기 인도에다가 두 배를 곱했을 때 얘랑 비슷하냐 이거거든요. 약이니까. 자, 공 두 개 다 떼주고요. 정신 없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이 친구는 11분의 3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43분의 40이 됩니다. 분자를 10으로 통일을 해봅니다. 43을 4로 나눠주면요, 얼추 11이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44가 4에 11 곱한 숫자잖아요. 43이면은 뭐 10점 몇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얼추 2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는 거고요. 기억 안 들어간 거 다 빼주면, 예, 결국에 디귿은 볼 필요 없고 니은만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은인데요. 니은은 파란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벼 재배 면적이 400헥타르가 크면 연간 쌀 생산량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여기 뒤에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몇 헥타르냐라는 거죠. 쌀 어떤 면적에서 얼마만큼 큰 면적에서 생산을 하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데,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3,300이고 나머지는 순위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가장 큰 경우, 일본의 맥스로 잡으면 3,300에 수렴을 할 겁니다. 뭐 3,329고 얘가 28이고 1 단위로 따지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소수점 단위로 따지면 어쨌든 뭐 0.9, 0.8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3,30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렴을 하면. 그래서 가정을 일본이 3,300이라고 놓고 그냥 푸는 겁니다. 일본이 재배 면적이 3,300이고, 뭐 이거 X라고 두죠. 그 다음에 A국 같은 경우에는 400이 작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둡시다. 이게 얼마다? 일본이 4.5고요. A가 5라는 거죠. 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4,5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33에다가 45 곱한 건 어렵지 않잖아요. 15, 그 다음에 12, 13. 그래서 14,850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일본이 더 크게 됩니다. A국보다 많다. 예, 맞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5번은 이렇게 숫자를 가정해서 만이라고 가정하고 여긴 3,300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상한 판단 영역은 이렇게 숫자를 가정해서 풀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피셋뿐만 아니라 NCS에서도 아주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팁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2013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